안녕하세요. 오늘은 68세 되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래 지금 그 사주를 풀어야 될 그 대상은 이제 딸인데 어머님이 이제 늦게 결혼하신 것 같아. 노산으로 이제 낳은 딸인데, 외동딸인데 지금 72이래요. 나이 많잖아.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 집에 놀러 자꾸 다니는 그 형님이면서 놀러 다니는 아줌마가 이 사주를 풀어달라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픈 딸의 어머님은 72인데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틀어주고 보면은 이렇게 이해는 가시잖아.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동생뻘 되는 아줌마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신청해서 우리 딸 좀 어떻게 봐줄 수 있냐고 이제 그렇게 아마 부탁을 했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았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얘기가 안 좋아서 학교 갈 때 많이 빠지고 또 공부를 제대로 못 한 거지. 몸이 아프니까. 근데 지금 나이가 39인데 나이도 이제 꽤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거 이렇게 생각을 못 한대. 그러니까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또 며칠 좋으면 또 안 좋고 또 이렇게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심심치 않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그 노인네 어머니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또 속상하겠어요. 그래갖고 안타깝다고 옆에 아줌마가 이렇게 한번 요 따님 사주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본인이 켜가지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려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요거 좀 한번 사주에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나이는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노산에서 이제 외동딸 하나 있는데 아버님은 이제 어디 경비를 좀 하시나 봐. 나이가 많으니까 76세래. 그러니까 지금 딸 하나 있는데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이제 결혼 이런 얘기는 뭐 꺼내지도 못하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항상 집에 가면은 이제 그 딸 아파서 이렇게 뭐 집에 있는 모습, 어디 일을 나가면은 또 어머님이 이제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 이런 것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은 뚜렷하게 지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 같은데 약을 계속해서 먹는데 그 약을 먹어서 낫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어머님도 아시나 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이 사주가 너무 차가워요. 이 겨울 기운이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 관이라고 그래서 이 관이라는 건 적당한 건 내가 어떤 관을 쓸 수가 있으면 적절히 본인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도 되는데 이게 편관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푹푹 쑤신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예측 불허 상태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이제 몸이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머님도 힘들고 딸도 힘들고 근데 뭐 이제 아버지는 신경 쓸 시간이 없으니까 밖에서 경비 쓰고 오시면 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그냥 주무셨다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따님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주를 한번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결혼 전이면은, 혹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한 분도 계시겠지만, 주위에 이렇게 결혼 예비 신부들이 있으면은 어떤 거를 제가 권하고 싶으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임신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 그걸 조절해서 이 가능하면은 이 겨울에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두 글자, 이게 이제 수거든요. 물이라고. 겨울이니까. 근데 수가 있으면 상당히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데, 이 대개 겨울에 태어나면은 다른 주의 기운이 봄이라든가 여름 기운이 있어서 이 밸런스가 맞으면 좋은데, 이 사주처럼 한쪽으로 몰려들면은요, 이거 굉장히 안 좋아져요. 1차적으로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 못 해.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자, 이게 피곤하고 하더라도 이 잠을 자고 나서 바로 출근할 수가 있으면은 그 정도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뭘 취하고 싶다, 누구 뭐는 이렇게 부럽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매일 똑같은 얘기지만, 이 기본적인 건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계속 몸이 자주 아프니까 이게 만사가 귀찮은 거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고, 또 이 아직까지 이제 처녀니까 이렇게 젊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친구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남자 친구랑 이렇게 데이트를 좀 나가면 가슴이 설레는 것도 있고 자꾸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 뭔가 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이게 몸이 완전히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데이트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영리하고 모든 걸 잘 알으니까, 자, 결혼했을 때 내 아이는 언제쯤 태어날 때 좋으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가을에 태어나는 게 좋아요. 가을에 가능하면은. 근데 이제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월지가 이제 지배적인 거니까, 이게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면요, 굉장히 바빠요, 사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바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가을에 태어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자, 오늘 요거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을축년 기축월 개축일 기미시에, 여기 지금 이게 이 동토가 이게 이제 가장 추울 때죠. 이때가. 그런데 이 축자가 이렇게 세 개나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또 미가 하나 있고, 여기 이것도 기토. 그럼 여기 이제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기운이 다 어떻게 돼요? 이 기운이 관이라고 그래요. 관. 그것도 이제 여기 지금 음이고 이것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음팔통이라고 하죠. 음팔통이 되면 건강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편관이 많으면. 편관이 이렇게 많다는 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정관, 편관, 이렇게 우리가 관성이라는 거는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는데, 편관이 한두 개 있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편관이 이렇게 많으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칠살이라고 그래요. 죽일 살자잖아.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내가 예측불허한 거야, 예측불허. 그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 젊었을 때, 우리가 한참 꿈이 많을 때인데, 이 남자도 그립고, 또 결혼하고,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몸이 이렇게 계속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경우는. 그냥 만사가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보면 그걸 좀 실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상으로만 봐도 이게 작은 물인데 이렇게 토가 많으면, 물론 얼어 있지만 이렇게 있는 이 토가 있을 때 이 물이 어떻게 다? 이 수분이 일로 다 빠져나가죠. 또 여기에
삼복도 위에 토가 있죠. 말라있는 토가 있으면 물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흡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주는. 자,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본인이 의욕도 없고 그 만사가 또 귀찮은 거야. 모든 게 아파요. 사람이 아프면은요,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자꾸 깔아지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잠들면서 그냥, 아이고,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젊은 나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나이가 지금 72세 되는 어머니가 봤을 때는 이거 얼마나 또 이 속상을 하겠어. 이런 거 보면은. 주위에서 친구들 뭐 결혼해서 뭐 애를 키워서 뭐 학교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주를 논하기 전에 이 사주에서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 말라있는 기운하고 습한 기운, 이런 이제 한난조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한 기운이 6글자나 돼. 8글자 중에서. 습한 기운이 8글자 중에서 7글자가 습한 기운이에요. 이게 한하고 춥고 습한 이런 상태는 몸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하고 습하면은. 네. 자, 기본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겨울 기운이 지금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이런 기운 자체도 음으로 다 가죠. 이 을목도 이거 얼어있는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계수 입장에서 이제 식신, 요게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원래는 이 일간을 보호하는 이제 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일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요 식신이야. 근데 식신이 얼어있는 상태죠. 지금 얼어있는 상태. 얼어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게 요 중간에 이렇게 한 달이 건너가 있지. 이걸 우리가 보통 산이라고 표현해. 산 너머에 식신이 있으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돼? 이 산을 넘어서 나한테 영향을 줘야 되니까 영향이 미미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식신이 영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뭐냐면, 이게 식신이 여기는 자식을 나타내는데, 이 자식이 을목이란 이 자체가 지금 얼어있는 상태죠. 이런 게 나무 입장에서는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계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나무가 이 물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무를 키우는 일이잖아. 근데 나무가 여기 한 그루가 있는데, 아주 작은 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뭐 여기에 지금 한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얼어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을목이 기본적으로 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물은 많이 필요치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얼어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식신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식 두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육친을 이렇게, 이 주인공이 결혼했을 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부모라든가 자매라든가 이런 자식 이런 거를 훑어보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얼어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미토 있지만 이건 부분적이죠.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그 주위에 꽁꽁 다 얼어있어요. 물도 얼어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럼 여기에 있는 축은, 이게 지금 편관이잖아요. 이 일주에 이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지금 편관위에 깔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이 주인공을 얼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남자의 도움이, 남자의 복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 배우자 자리가 지금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물이 흘러가서 필요한 나무한테 물을 주고, 또 필요한 식물, 여러 가지 이 동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자체가 기본적인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쓸 수가 없게끔 만들어 있다는 거예요. 얼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인성 어머니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금이 어머니인데, 여기에 보면 축 밑에 개신기, 신금이 여기서 어머니야. 요 신금이. 이 축에는 개,
지장간이 신기. 요 상태에서 요것이 어머니라고, 신금. 자, 근데 신금이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어머니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이 깔려있는, 땅 속에 깔려있는 느낌의 이 어머니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신금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찌 보면 어머니가 까칠하신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완벽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거 싫고 또 본인이 누구한테 뭘 어설프게 뭘 이렇게 남한테 그런 거를 이용당한다든지 혹은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려 해도 이 신금 자체가 워낙 까칠하기 때문에 잘 안 맞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 신금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계수를 생한다는 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편인이 이렇게 많으면 편인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편인 자체가 어떤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나한테 오히려 불리한 작용을 해주는 게 이 편인이야. 오직하면 옛날에 이걸 계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아버지는 여기서 이제 재가 돼야 되는데 수 입장에서 재는 화잖아. 여기 근데 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장 안에 하나 깔려있는 게 있어요. 미토 밑에 보면 미, 정, 을, 기, 요렇게 지장 안에 깔려있는데 요게 지금 불이죠, 불. 요 불이 있는데 요 불도 워낙 이 불이 굉장히 냉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 화기가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역할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럼 또 상대적으로 돈이죠, 재가. 그런데 이 편재가 편재다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모든 내 육친, 내 주위에 있는, 그러면 이 자체를 봤을 땐 본인과 똑같은 자매도 없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남편 복 없고, 엄마, 아버지 복 없고, 돈 복 없고,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래. 주위에 내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음이 이렇게 많으면 음팔통으로 돼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편향적이야. 그리고 또 성격이 너무 까칠해. 이 대인 관계가 어렵고, 또 피해의식이 강하고, 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못하니까 또 외로움에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이 추운 데 태어났는데 음팔통이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까칠하고, 그 다음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상태로 되니까 평상시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쾌활하게 우리가 명랑하게 살려고 하면 여기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없잖아, 미사 자체가. 자, 여기다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화개살이라고 그래요. 토가 있는 경우. 토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죠. 이 화개가 있으면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약간 부정적인 개념. 그러니까 염세주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만도 많고. 또 요게 이제 지혜롭긴 한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런 경우 우리가 이제 종교성이 있다고 그래. 그 일반적으로 이 화계가 발달된 사람은 우리가 옛날 얘기는 중팔자 사자, 중팔자. 자, 스님 사주에서 보통 이런 경우는 불교와 인연이 좀 가깝다 이렇게 보는 인연이 좀 불교 쪽으로 많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 이 구조로 봐서는 지금 본인이 편향적으로 이 음팔통 그 구조에다가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한테 빛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얼어 있어, 모든 게. 몸도 얼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순환이라든가 이 오장육부 작동하는데도 지장을 받죠. 그래서 이제 화개살이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좀 염세적인 거. 이제 그런 거. 어찌 보면 며칠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런 경우는 저는 좀 이 성직자, 여기 이제 불교에 가까우니까 비구니 같은 경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내가 수양을 하면서
이런 걸 어떤 부처의 어떤 기하선회가 정신체계를 조금 더 건전하게 이끌면은 아픈 것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 나와 똑같은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혼자 있잖아요. 요거 최약사주라 최약사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죠. 어느 뭐로 보나 내가 건강하고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쾌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다 이게 이제 한습이 있으니까 이것도 컨디션이 또 안 좋아지고 이 편관이 너무 많으니까 예측 불허로 외부에서 나한테 어떤 병이 침입한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 이제 요 계축 일주에 보면 요 계축이 여기 있는 요게 자 양인도 되고 이런 거 백호도 돼요. 이런 경우는 자 똑같아요. 이 양인이나 양의 목을 벤다고 양의 목을 이렇게 쑤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가 나오겠죠. 백호도 뭐야, 백호. 이 호랑이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피를 연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를 부른다고 그러죠. 자, 요런 살인데 어느 뭐로 보나 건강보다는 내가 몸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모든 기운이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불교에 좀 인연이 좀 이렇게 닿을 것 같아서 혹시 암자 같은데 그것도 조금 지금 직장다운 직장에 가질 수가 없으니까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자, 서울보다는 남쪽에 따뜻한데 이게 지금 이사를 간다면은 남쪽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가서 좀 더 여건이 좀 되면은 그런 쪽으로 가서 좀 살면 어떨까? 왜냐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모든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 원활하게 돌질 못해요. 이 구조를 봤을 땐. 그래서 혹시 이 수양 혹은 내가 좀 병을 치료차 암자 같은데 인연이 돼서 남쪽이에요. 남쪽에 있는 데 가서 그런 쪽에서 한번 조금 이렇게 생활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어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단 차라리 좀 따뜻한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몸이 이렇게 안 좋고, 운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지 않는, 운이 좋게 흐르지 않을 때 우리가 이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사. 왜냐하면 이 몸이 더 차갑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뜻한 남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야. 몸으로 좋았을 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얼어있는 몸이 좀 녹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이 태양을 봐야지 이 자체가 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불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운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목이 들어오죠. 30년 동안 38세까지 그러면 자 위에 기운 이것도 차가운 기운이죠. 이 금이 이렇게 많다. 그다음에 또 물이 있죠. 여기 밑에 있는 건 다 이제 목이라고 봤을 때 그 목이 많으면 이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수생목이 돼야 되죠. 지금도 내가 힘든데 또 나무를 또 키워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나무가 작은 나무니까 여기 또 습한 상태고 크게 물이 많이 필요치 않은데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나무를 키우려고 하면 내가 기진맥진 된다는 거야. 이 자체마다. 그럼 이제 화가 왔어요. 화가 오면 여기에 참 좋아요. 이쪽에서. 왜냐면 여기 지금 다 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39대 오면 이제 올해 새로 시작되는데 이때 보면 계사대운이 왔는데 이때는 이제 물이 와서 내가 조금은 지금보다 좀 낫겠죠. 에너지가. 나와 똑같은 이제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가 사가 오면은 이게 이제 반합이 돼요. 사, 유가 빠지고 축, 이렇게 해서 이제 금기운을 형성하는데, 여기서 금기운을 형성하는데, 이 금기운이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게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금기운이 차갑기 때문에 나한테 물도 물론 차가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물도 어느 정도 따뜻한 온도가 흘러갈 때 이 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사, 유, 축해서 지금 사가 있고 운에서 유는 지금 이제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축, 요걸 우리가 이제
요걸 빠지, 요걸 반합이라고 그래. 요렇게. 반합. 요렇게 반합이 됐는데, 원래는 요 왕기를 끼고 있을 때 요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금기운이 강해져 버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워낙 여기가 차가운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 불로서의 역할도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어느 때 제일, 이런 때 이 불의 영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면, 이게 와야 돼. 이 병화가. 병화가 오는데, 병화만 그냥 와서는 안 되고, 여기에 이렇게 5까지 와가지고 확실하게 태양이 제대로, 빛이라든가 열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은 지금 없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병화가 와서 주위에는 다 금기운으로 좀 깔려 있죠. 그러니까 역시 빛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빛이 제대로 딱 돌아가지고 햇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질 않고 있죠. 잘. 이런 경우 보세요. 이게 지금 나무를 키워야 되죠. 이 빛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로 나무가 생을 것보다는 빛이 오히려 나무를 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나를 몸을 녹일 수 있는 그 불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정말 남쪽으로 가서 남쪽을 향해서 그렇게 암자 같은 데가 내가 정말 몸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건강을 좀 빨리 회복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이제 내가 특별히 뭐 원하는 게 있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지금 없는 건강이 아주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다 보니까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니까 내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암자 같은 데서 자, 이렇게 비구니 스님 위에 한번 만나 뵙고 정신적인 거라든가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병원에서 하는, 병원에서 뭐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겠어요, 지금까지. 39인데. 근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내가 조금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내 건강을 찾는 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 가서 정신적으로 내가 그 스님들 이렇게 위에 스님들 한번 만나 뵙고 이런 걸 상담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한번 몸을 건강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여건이 주어진다면은 저는 성직자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왜냐면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의욕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꿈이 없다고 치면은 조금만 몸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또 이런 이 절 같은 데 가보면요 굉장히 힘든 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건강도 같이 의견도 들으면서 내가 회복이 되면 정말 정신세계를 내가 많은 분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나를 몸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차라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건강이 안 좋고 이 사주 자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이. 그러면 남자복이 없는 거죠. 관이 많으면. 남자복이 없잖아. 그럼 직장복이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복이 없고 남자복이 없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나중에 결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아무것도 나한테 내 주위에 내가 만약에 산에 입산수도하러 간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내가 그 정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오히려 홀가분하게 지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을 때 지금이 좀 있으면 이제 봄이지만 벌써 지금 남쪽 지방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꽃 구경도 갈 겸해서 조그만 암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스님을 한번 만나 뵙고 상담을 해서 본인이 정신적으로 일단 건강해지고 또 건강이 회복이 되면은
내가 어떤 삶으로 나머지 삶을 사는 게 보람 있게 사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몸이 서울에 계시면서 어떤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혹은 직장 생활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해서 자기 시간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직장 생활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한번 꼭 이렇게 인연이 되어 있는 한번 이제 스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자,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고 정말 이제는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정신세계에서 내가 좋은 쪽으로 사람한테 내가 이런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여러분들 건강 같은 게 좀 좋지 않으시면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건강이 너무 힘든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이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몸이 안 좋다는 거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주위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자 이렇게 결혼해서 아기를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분들한테 요거를 참고로 꼭 자식이 어느 계절에 태어나는지 그거에 역으로 맞춰서 자 이렇게 임신을 하시는 게 앞으로 이렇게 자식들까지 고생시키지 않고 정말 자식만큼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자랄 수 있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건강해야지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로 주위에 이렇게 많이 연락을 이렇게 좀 해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혹시 주위에 내가 인연이 닿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아기를 이렇게 태어난 달을 기준해서 역으로 임신을 해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한번 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자,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